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까지 꼭 알아야 되나 싶은 것까지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죠? 네, 아베 총리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백색 국가, 화이트 리스트라는 게 어떻게 됐던 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백색 국가는 이제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백색 국가라는 제도를 만든 게 수출자를 위한 어떤 좀 간이한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전략물자 통제를 잘하는 나라들, 그 나라들을 이제 정해놓고 그 나라로 물건을 수출할 때 일본의 기업들이 그렇죠. 우리 한국에 수출할 때 그렇죠. 이제 예. 이를테면 또 우리 경우도 네, 현재 네. 일본이 백색 국가니까 예, 예. 네. 서로가 이제 백색 국가에 해당하는 나라로 이제 물건이 수출될 때 이를테면 원래는 이제 건건이 개별 허가를 받는 건데 정부가 허가를 다 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법을 똑같이 우리와 일본이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지역은 전략물자 관리를 잘하고 있으니 이 나라로 물건을 내보낼 때는 3년간의 포괄 허가를 신청하면 준다. 예. 특별한 자격이 없는 수출자도 신청하면 준다는 그런 제도이죠. 특별한 자격이 없는 수출자? 그러니까 특별한 그냥 자격이 일반 기업. 그렇죠. 이를테면 이제 이 전략물자 관리가 잘 되려면 수출하는 그러니까 수입국도 전략물자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예, 예. 수출하는 나라의 기업 그 나라도 이 관리를 기업 해야죠. 이 기업도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백색 국가라 하면 수출하는 나라의 기업이 특별히 잘하고 있느냐는 따지지 않고 그냥 그 나라에 해당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수입국으로 기준으로 놓고 네. 그 백색 국가로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네. 특별히 수출자가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따지지 않고 내보내 예. 주겠다 그런 의미죠. 근데 이 해당이 되는 건 전부 전략 물자일 경우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전략 물자란 즉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그거예요? 전략 물자라는 개념이 이제 넓죠. 그러니까 꼭 군사용이 아니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경우는 이제 유형을 15개로 나눠 놓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1번이 이제 군사용 그 어. 자체가 무기죠. 예, 예. 근데 이제 2번부터 14번까지는 군사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 민간용으로 쓸 수도 있고 네. 이런 이중 용도가 가능한 네, 네. 이 제도도 역시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이를테면 가령 뭐 여과기 이런 게 민간 어떤 용인데 이게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군수용도 되니까 네. 이 15개 유형이 집어넣어 놓고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백색 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건 언제부터예요? 2003년에 포함됐죠. 2003년. 네. 그 일본은 지금 뭐 모두 27개 나라를 화이트 리스트로 해왔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그게 대부분 유럽하고 뭐 이런 쪽이라면서요? 그렇죠.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죠. 아까 제가 이제 그 전략 물자 관리를 잘하고 있는 나라, 예. 네, 그렇게 분류하는 기준이 이제 4가지 국제 전략 물자 통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네. 뭐 미사일에 대해서 또 뭐 화학, 뭐 생물 무기, 이를테면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불화수소, 네. 이렇게 화학 무기, 생물 무기를 잘 통제하는 어떤 국제 간의 전략 물자 통제 시스템이 이제 예.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AG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AG 그룹과 같은 그 분야별로 통제 시스템이 이제 국제적으로 4개가 있는데 이 4개 다 들어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네 군데 국제기구 그렇죠. 예, 모두 가입한 나라. 그렇죠. 우리는 다 가입해 있다 다 이거죠. 가입해 있죠. 그래서 아시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본에게 아시아에 유일하게 일본에 주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럼 그 리스트에서 빼겠다고 하는 건 앞으로는 그러면 건건이 다 허가를 받으란 얘기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과 이제 1대1로 직결되지는 않는 그럼요. 건데. 그럼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자, 이제 지금 이제 백색 국가가 더 이상 아니잖아요. 이제는. 예, 근데 예. 이제 물론 이제 공포가 됐고 시행이 남아 있지만 21일 걸린다면서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백색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네. 수출자가 조금 더 자격을 갖춰야 돼요. 일본 내에 있는 기업이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일본 내 기업들 중에는 자, 우리나라로만 물건을 내보낸 기업도 있겠지만 예. 이미 비백색 국가였던
홍콩이나 대만, 싱가포르에게도 물건을 내보내는 그 기업도 있잖아요. 당연하겠죠. 예, 한 기업에서 네네. 백색 국가에게도 나가고 한국한테도 팔고 그렇죠. 대만한테도 팔고. 그렇죠. 그러면 이미 그 기업은 대만한테 팔기 위한 조건을 갖췄겠네요. 그렇죠. 그 대만에게 팔기 위한 조건을 이제 특별 일반 포괄 허가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네. 그래서 특별 일반 포괄 허가. 아유, 왜 이렇게 어려워요? 특별인데 일반인데 포괄이에요?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일본 법령의 용어라서 특별 일반 포괄 허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마쓰이 물산과 같은 굉장히 이제 일본의 큰 상사가 있다. 그러면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특별 일반 포괄 허가 취득했다라고 자기들이 밝히고 있어요. 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는 물자 관리 잘한다고 정부가 인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백색 국가로도 물건이 나갈 수 있다. 그러니 우리를 믿고 지금 이제 비백색 국가에서 물건을 수입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사가라. 네. 그러면 지금 뭐 1,100 몇 개가 해당이 된다 그러는데 그 1,100몇 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유형 1부터 유형 15까지 전략 물자. 예, 그것들이 이제 쭈르륵 한번 세 보는 거죠. 그렇죠. 품목을. 다 셌더니 1,몇백 개인데. 그건 이제 뭐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줄어들 수 있고. 근데 그 중에 거죠. 지금 말씀하신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은 기업이라면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절차가 남아 있는데 어떤 절차가 남아 있냐면은 고시 시행 세칙 절차가 남아 있는데 어떤 절차가 남아 있냐면 이제 가령 그 1,100 개 제품에 대해서 그 비백색 국가가 굉장히 이렇게 백색 국가 빼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근데 비백색 국가를 또 분류를 해요. 시행 세칙에 들어가면. 예. 그래 그 시행 세칙에 들어가서 이를테면 그 1,100 개에 대해서 한국으로 내보낼 때 이 제품을 개별 허가로 받도록 할 것이냐. 지금 이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삼성 그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이거는 백색 국가 상태인데 개별 허가로 됐잖아요. 그랬죠. 그게 좀 문제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품목마다 일본 정부가 이걸 정해요? 다 정하는 거죠. 앞으로 정해요? 지금 이제 우리는 백색 국가였던 상태로 이미 정해져 있는데 네. 이제 비백색 국가로 되니까 이 정하는 것을 바꾸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 이걸 바꿀 때 그러면은 보다 더 많은 제품이 비백색 국가 포괄 허가 대상으로 정해지면 아까 같은 마쓰이 물산 같은 경우에는 문제없이 수출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몇 개쯤이 개별 허가 대상이 될 것인지 우리가 지금 모르죠.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이제 이 27일 시행한다고 하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법률을 바꾸면 그 법률 시행에 맞춰 가지고 이제 시행 세칙 같은 걸 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월 27일 날 이 시행령이 이제 일본말로 정령 이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아마 이 시행 세칙 뭐 고시 통달해서 한국으로 나가는 그 물건들에 대한 허가 방법을 정하는 그 근본적인 절차가 또 하나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일본 이 물건들을 수입해 오던 기업들은 자기네 이 파트너인 일본 기업 측한테 당신들은 일본 정부를 향해서 우리 이 물건은 포괄 허가를 좀 해주시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그런 협의 그런 작업을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홍남기 부총리가 뭐 1차 분석을 해봤더니 문제가 되는 건 159개 품목이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그 품목은 이제 자 아까 그 1,100 개 중에서 이미 개별 허가로 빠지는 게 있잖아요. 그 이번 반도체뿐만 아니라 가령 아무리 백색 국가라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너 알아서 3년간 수출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개별 허가로 이미 다 빠져 있으니까 그것들은 영향이 없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그다지 교류가 안 되는 이 1,100 개 품목이란 것은 일본이 어느 나라든지 관계없이 지금 리스트에 올려놓은 것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는 우리랑 그다지 관계없는 품목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별로 안 사오는 것도 많죠. 네, 이제 그런 거 다 빼고 비교적 많이 교류가 있는 것이 거래가 159개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다 개별 허가로 되지는 않은. 그러니까 지금 일단 우리 청취자분들이 당장 백색국에서 빠지면 1,100여 개 품목 그러니까 그 1,100여 개가 전부 우리나라가 대체로 많이 수입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란 얘기고. 그것이 아니란 이야기는 우리가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영향받을 게 159개라고 하는 게 정부의 분석인데 그것도 그 159개도 전부 다 개별 허가로 바뀔지 기존처럼 포괄 허가 제도로 갈지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포괄 허가제로 지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 얘기는 뭐 지난번 이 불화수소 등 3개 개별 허가 조치도 우리한테 아주 큰 아픔이다라고 했는데 네. 이번에 뭐 한꺼번에 1000 몇백 개니까 그때에 비하면 한 300배의 강한 그 충격이 올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래네요. 그건 아니죠. 이번 사태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막대한 피해가 생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예. 일본의 수출자가 받는 규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애초에 백색 국가 제도가 일본 수출자 입장에서는 많이 수출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전략물자 제도도 또 일견 수긍은 가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전략물자 관리를 국제 시스템으로 잘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좀 쉽게 수출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규제하면 당장 알겠어요. 일본 수출자가 규제를 받는 거니까. 당장 그 불화수소 등을 팔던 일본 기업들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불화수소가 마치 뭐 그 우리에게만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불화수소를 그렇게 많이 사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일본 그러니까. 기업에게도 피해가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면 아베 정부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빼겠다라고 했지만 세칙에 들어가면 자기네 피해를 좀 줄이는 의미에서 다시 말하면 오늘 제가 이제 그렇죠. 지금 오늘 좀 아침에 좀 일본에 좀 확인을 해보니 실무에 들어가서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뭐라고 자꾸 이제 이야기하냐면 이 사건은 사실은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그런 개인 민사소송에 아베 총리가 국제법을 어겨가면서 불법적으로 개입을 했고 또 적반하장으로 그것을 이유로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이 무역보복을 한 폭거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일본에서는 이게 너무 안 알려져 있어요. 이번에 가니까 심지어 우리 정부가 참여정부 때부터 이제 이 피해자분들에게 2천만 원씩 위로금을 준 것도 일본 국회의원도 그 사실을 처음 들었다고 할 정도로 이게 정보가 상당히 통제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일본에 확인해 보니 실제로 이 조치가 일본 수출 기업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건 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즉 세칙을 발표하는 단계에 가면 으름장과는 달리 우리한테 미칠 영향은 즉 개별 허가 대상 품목은 극히 일부로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만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한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전략물자 어떤 관리에 대한 부담 그런 걸 확실히 주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 제도 틀을 가지고 일본이 또 상황에 따라 맘먹으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그 얘기죠. 우리 정부는 일단 WTO로 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 같아요. 당연히 가야 되고 대단히 적절한 대응이죠. 가기 위한 1단계가 협의 요청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협의 요청을 한 거죠. 네, 협의 요청하고 나서 이제 60일이 지나면 제소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소를 위해서 1단계인 협의 요청에 들어간 것이고 우리도 일본을 백색과 리스트에서 빼는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했어요. 네, 오늘 발표를 이제 하셨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는 이제 대외무역법, 우리는 이제 고시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우는 이제 고시도 입법 예고를 하는데 아마 그 입법 예고 절차를 이제 검토 이제 하신다는 말씀 같은데 다만 이제 우리 WTO 상으로는 어떤 직접적인 그런 대응 조치도 WTO 룰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러니까 싶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백색과에서 뺀 것을 놓고 WTO 위반이라고 제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맞대응해서 우리도 일본 뺐어요. 이것도 WTO 위반이에요? 지금 단계에서는 WTO 위반이다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도 이제 우리가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이유는 일본이 뺐기 때문이잖아요. 이제 단순히 이제 그야말로 이제 맞대응이잖아요. 그런데 WTO 규정은 맞대응도 WTO 룰에 따르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똑같은 상응 맞대응으로 가면 WTO 규정 위배일 수 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지만 아마 이제 오늘 정부 발표한 내용은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지금부터 검토에 들어가겠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 듣죠.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